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수원 시간 지수 계산 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수에 대해서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고 가장 기본적인 지수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중학교 때는 그 지수법칙을 계산을 할 때 지수가 자연수인 조건에서 주로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그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 그 자연수가 정수, 유리수, 실수인 것까지 확대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배우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 연습을 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지수의 확장 파트 갈 거고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왜 자연수에서 정수로, 정수에서 실수로, 유리수에서 실수로 왜 확대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장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증명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자연수처럼 자연수 자리에 유리수가 오든 실수가 오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난 후에 이 계산 연습이 제대로 되면 그 다음에 지수의 맨 마지막 시간에 증명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증명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을 토대로 그냥 계속 자연스럽게 자연수 자리에 다른 아이들이 와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원 지수의 확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산 연습을 스무스하게 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계산들, 그쵸?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가볍게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이게 있었죠. 자, A의 0제곱근은 뭐다? 1이다 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의 마이너스 M제곱근은 A의 M제곱분의 1이라고 쓰기로 약속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n제곱근 a다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는 a의 n분의 1 요 앞에 있는 아이가 지수의 분모로 내려간다 라는 거였어요. 자, 그럼 이것을 좀 더 확장을 하면 n제곱근 a의 m제곱은 a의 n분의 m이다. 자, 이 아이는 분모로 가고 이 아이는 분자 그대로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n제곱근 a의 n제곱근 b다. 이렇게 지수 앞에 성질이 똑같은 얘네들이 존재한다면, 이 아이들이 존재한다면 따로따로 처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겠다라는 거였었죠. 그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눗셈을 할 때 n제곱근 a 분의 n제곱근 b 이렇게 처리가 되는 아이들은 앞에 붙여서 이렇게 b분의 A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일곱 번째 N제곱근의 N제곱근의 A 이렇게 이중근호 같은 것들이 나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아이를 한꺼번에 처리해서 MN제곱근 A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아이를 A의 N분의 N이다. 아이고, 절대 큰일 안 되죠? 그쵸? 왜냐면 이 앞에 있는 아이는 무조건 어디에만 온다? 분모에만 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쪽에다 쓸까요? A의 N분의 M의 뭐 이럴까요? 자, 요걸 안 하는 이 밑에다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A의 Mn분의 1이다 라고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계산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자. 여러분 처음에는 연필이 잘 안 굴러갈 거예요. 그래서 구경만 하시면 안 되고요.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서 여기는 굳이 칠판을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책을 보면서 여러분 연필로 막 써가면서 선생님하고 비교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대표 문제 12번 보도록 할게요. 12번에 1번 3의 마이너스 5제곱 더하기 1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3의 마이너스 3제곱 더하기 1분의 1 그 다음에 3 더하기 1 그 다음에 3의 5제곱 더하기 1분의 1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3의 마이너스 5제곱이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해주는 게 좋냐면 요 행동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주냐면 곱하기 이 아이를 A의 0제곱이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3의 마이너스 5제곱이 3의 0제곱이 되려면 3의 5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그 행동을 어떤 하나의 수한테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분모 분자의 모든 항에다가 똑같은 행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3의 5제곱을 분모랑 분자에다가 똑같이 곱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꼭 표시해 놓으시고, 이것도 팁인 거니까 별표, 요 행동을 꼭 해주자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나면 이 아이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3의 0제곱인 거니까 1 더하기 3의 5제곱에 3의 5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아이를 제가 먼저 써주고 싶어요. 그러면 얘도 1 더하기 3의 5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다가 뭐를 곱할까요? 3의 세제곱을 곱하고 여기다가도 3의 세제곱을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도 더하기 뭘까요? 자, 1 더하기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3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3 더하기 1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었군요.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도 3의 1제곱, 여기도 3의 1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도 3의 1제곱, 여기도 3의 1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1 더하기 3분의 1 요 아이를 써주면,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개 쓴 이유는 요렇게가 어떻게 돼요? 같이 통분하기 좋은 구조로 묶여있기 때문이죠. 그쵸? 그래서 요 아이를 해주면 얘는 1 더하기 3의 5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5제곱 이렇게 되고요. 이 아이도 더하기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아이도 1, 요 아이도 1.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아이는 뭐가 될까요? 2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보면, 자, 3에 마이너스 7제곱 곱하기 9의 마이너스 2제곱 나누기 27의 3분의 2, 그 다음에 전체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9, 27 모두 뭐의 거듭제곱인가요?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3부터 먼저 가면 3은 변화가 없죠? 3의 마이너스 7제곱 그대로 써줄 거고요. 이 아이는 3의 제곱이라서 제곱의 마이너스 2제곱 얘네들끼리 곱해줄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3의 뭐다? 마이너스 4제곱. 그 다음에 나누기 27은 3의 세제곱에 3분의 2니까 얘네들끼리 곱하면 뭐 남을 거다? 3의 제곱이 남을 거고, 요렇게 괄호 쳐서 여기가 마이너스 2제곱 처리가 됐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는 3의 마이너스 7제곱 곱하기 얘랑 나눴다는 건 지수끼리 뭐 하고 싶다? 지수끼리 빼고 싶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4, 2를 빼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6이죠. 여기가 3의 마이너스 6제곱에 마이너스 2제곱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 결과 3의 6이 12제곱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고 난 다음에 여기 지수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10이 그냥 보이시죠? 요 아이를 덧셈해 주는 거죠? 지수끼리. 그러면 이 아이의 결과는 3의 5제곱이에요 라는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보면, 자, 여기는 36분의 5. 이 아이를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한 후에 그 다음에 3분의 1제곱 하자.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는 36분의 125가 있고요. 이 아이를 4분의 3제곱 한 후에, 그쵸? 이렇게 묶어서 그 다음에 3분의 2제곱을 하자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고 나면 이 아이를 이렇게 처리해주고 여기도 이렇게 처리해줄게요. 그러면 36분의 5 같은 경우는 뭘까요? 이 아이는 5이고 36은 6의 제곱으로 처리해줄게요. 이렇게 두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남아있는 아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 아이 같은 경우는 125는 5의 세제곱, 36은 6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 여기는 2분의 1제곱 이렇게 남아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고 나면 이 아이는 분모에도 분자에도 다 따로따로 지급이 되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자, 이 아이는
자, 5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얘는 6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될 거고요. 이 아이는 5의 2분의 3제곱, 여기는 6. 이렇게 전개가 될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얘는 곱하기거든요. 그럼 얘네들 곱하면 되죠? 얘는 6의 마이너스 1제곱, 얘는 6의 1제곱이기 때문에 여기는 분모는 그냥 1로 갈 거고요. 얘는 5의 마이너스 2분의 1, 5의 2분의 3제곱이면 지수끼리 더한 거니까 5의 2분의 2죠. 그러면 5의 1제곱 해서 이 아이는 답이 뭐다? 5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12번의 문제는 일단 해결이 됐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천천히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의 1번인데요. 16번의 1번에 이 제곱근의 아이고, 이 제곱근이 아니네요. 루트 있네요. 그쵸? 여기서 보면 루트 2에 그 다음에 세 제곱근의 4 그 다음에 뭐예요? 4제곱근의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이 아이가 2의 k제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선생님이 지수 계산한 첫날 말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요 아이 입장에서는 여기가 앞으로 뭐가 생략된 거예요? 2가 생략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2에 뭐라고 쓸까요? 2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4의 입장에서는 4는 2의 제곱이죠. 일단 2의 제곱을 써주실 거고요. 여기에 제곱근이 세제곱근하고 2제곱근이 있으니까 총 6제곱근이죠. 3 곱하기 2 해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해줄까요? 6분의 1제곱을 써줄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여기는 2인데 여기 뭐 보여요? 4제곱근, 3제곱근, 2제곱근이죠. 3중근호네요. 그쵸? 그래서 2, 3은 6, 4 뭐예요? 24제곱근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24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아이는 2에 지수끼리는 더하는 거니까 얘는 2분의 1 더하기 몇 분의 1? 3분의 1 더하기 24분의 1이에요. 그래서 24, 12, 3, 8이 24, 1 해서 얘는 24분의 21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얘는 3, 7이 21, 3, 8이 24에서 이 K가 뭐가 될 거다? 8분의 7이 될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이 지수법칙 첫날 맨 마지막 시간에 거의 비슷한 문제를 풀어주고 끝낸 것 같아요. 그쵸? 요 아이를 잠깐 볼까요? 제곱근 A, 또 그 안에 제곱근 A, 또 그 안에 제곱근 A, 또 그 안에 제곱근 A 이렇게 들어가 있는 꼴이네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이 제곱근이 생략된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A의 몇 분의 1제곱, 2분의 1제곱이 될 거예요. 이 아이 입장에서는 근호가 제곱근에서 몇 제곱근? 4제곱근이기 때문에 이때는 A의 4분의 1제곱근. 그쵸? 이 아이 입장에서는 2 곱하면 어떻게 돼요? 8제곱근인 거죠? 그럼 A의 8분의 1. 그 다음에 이 아이는 당연히 그럼 뭐가 될까요? 16분의 1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를 이렇게 다 모두 싹 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해주는 거죠. 그럼 이 아이는 16분의 8, 4, 2, 1 이렇게 될 거고요. 16분의 여기는 6, 7, 15, 16분의 15가 A의 거듭제곱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뭐가 될까요? 16분의 15가 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볼게요. 자, 유형 2번, 이제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 네, 보면, 자, 2의 5제곱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A. 그 다음에 3의 세제곱은 뭐다? B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의 15제곱근을 A하고 B를 이용해서 나타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2의 5제곱근이 A고, 자, 3의 세제곱근이 B다. 그러면은 18을 소인소분해하면 뭐예요? 3의 제곱 곱하기 2죠. 그래서 3의 제곱 곱하기 2 해놓고 여기에 15제곱근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렇게 분배가 돼서 자, 2는 몇 제곱? 15제곱, 3은 몇 제곱? 30제곱이 온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고 나면 이 아이는 2의 5제곱에 몇 제곱? 세제곱. 3의
3제곱에 10제곱 이런 식으로 지수끼리 곱해야지만 15, 지수끼리 곱해야지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처리하면, 그쵸? 그러면 여기는 2의 5제곱짜리에 뭐가 올 수 있다? A가 올 수 있구나. 3의 세제곱짜리 뭐가 올 수 있다? B가 올 수 있구나 라고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A 세제곱, B의 10제곱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론 M은 뭐가 되고 3이 되고 N은 뭐가 돼요? 10이 됩니다 라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오케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24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24번에 지수가 유리수인 식의 계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24번. 지수가 유리수인 식의 계산 보이시죠? 자, 제목 옆에 지수가 유리수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지수가 유리수인 식의 계산. 자, 지수가 유리수인 식이 있다. 그러면 지수가 유리수이다. 여기다가 네모 박스 빨간색으로 트시고요. 여기를 여러분 빨간색 펜으로 쓰도록 합시다. 지수가 유리수다라고 하면 이것 자체를 어떻게 한다? 치환하여 계산하자. 네. 치환하여 계산하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 이 말이 뭔가요? 라고 되어 있죠. 그쵸? 그럼 이 부분을 자 이쪽으로 조금 옮겨서 편하게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를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지수가 유리수인 식의 계산은 24번 문제는 자, 볼게요. A가 0보다 크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밑이 0보다 크다는 주로 다룬다 그랬습니다. A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에 전체의 세제곱 더하기 A의 3분의 1제곱 빼기 A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의 세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A의 3분의 1제곱하고 A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 보이시죠? 근데 이렇게 지수가 유리수인 거예요. 그쵸? 지수가 유리수인데 굉장히 복잡한 식의 꼴이죠. 그러면 이것을 이만큼 전체 퉁쳐서 얘를 X라고 두고 이만큼 전체를 퉁쳐서 Y라고 두자 이거예요. 치환하자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가 계산하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얘도 이 I를 그대로 X라고 두고 이 I를 그대로 Y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계산을 해볼게요. 자, 얘는 x 더하기 y의 세제곱 더하기 x 빼기 y의 세제곱이에요. 이 i를 전개해볼까요? 그럼 얘는 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y 더하기 3xy 제곱 더하기 y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x 세제곱 빼기 3x제곱 y 더하기 3xy 제곱 빼기 y 세제곱. 자, 이렇게 둬볼게요. 자, 이렇게 뒀을 때, 자, 얘랑 얘랑은 없어지고 얘랑 얘랑도 없어지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결과는 2x 세제곱 더하기 6xy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 x 세제곱하고 자, xy 제곱은 어떤 i인지 찾아볼까요? 자, x 세제곱은 일단 a의 3분의 1이 x였기 때문에 여기를 세제곱해주세요 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서 x 세제곱은 그냥 a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6xy니까 x가 a의 3분의 1제곱이었고 b가 뭐예요? y는 a의 3분의 2제곱에 여기를 제곱을 해주자 이거죠. xy의 제곱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쓸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xy의 제곱. 그럼 이 i는 a의 3분의 1제곱 a의 마이너스 지수끼리 곱해요. 3분의 4제곱. 그 다음에는 이 지수끼리 뭐예요? 더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i는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구나. 자, 그러면 이쪽으로 옮겨서 정리를 마저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 i는 2a 더하기 6의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니까 결론 얘는 2 더하기 a분의 6이라는 결론이 나오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 정리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이네요. 그쵸? 자, 28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잠깐 지울게요.
자, 28번 볼게요. 자, A가 여전히 0보다 크고 A가 0보다 크고 A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3이다. 이런 상태에서 A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무슨 값인가요?를 묻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볼까요? A의 제곱은 이 I는 X, 그쵸? 요 I는 뭐라고 둘까요? Y 이렇게 둘게요. 혹은 이렇게 두셔도 돼요. 저는 이거를 보자마자 다른 문자로 두기보다는 이 둘의 관계를 보세요. 여기는 2분의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다 똑같은데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가 있고 없고예요. 그 어떤 걸까요?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A의 m제곱은 A의 m분의 1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쵸? 그러면 이 I는 A의 m제곱하고 서로 무슨 관계예요? 역수관계죠. A의 m제곱과 A의 마이너스 m제곱은. 그래서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아, 이 I는 서로 무슨 관계구나, 역수관계겠구나 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이 둘은 무슨 관계다? 역수관계다. 요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넣고 써놓으세요. 아, 이 I는 뭐다? 역수관계다. 자, 그러면 이 I를 X라고 놨으면 저는 여기는 X분의 1로 두고 싶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I는 X 더하기 X분의 1은 뭐라고 두고? 3이라고 뒀고요. 그 다음에 A의 2제곱이 A의 제곱이 되려면 어느 만큼을 해주면 될까요? 얘는 A의 2분의 1제곱에 몇 제곱은 해줘야 돼요? 4제곱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A제곱 나오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 I는 요렇게 요거 자체를 X로 두고 얘는 역수니까 요 I는 X의 4제곱 더하기 X의 4제곱분의 1을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I를 갖고 일단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2가 9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은 그냥 뭐다? 7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이 I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제곱 빼기 2 이렇게 둘 수 있는 거 맞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에 7을 집어넣으면 답은 뭐가 된다? 47이 됩니다 라고 처리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 아니군요. 32번이네요. 거듭제곱근의 대소 비교 문제이네요. 그쵸? 자, 32번 대소 비교 문제예요. 자, 대소 비교에다가 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그리고 그 밑에 옆에다가 쓰도록 할게요. 빨간색 펜으로. 자, 대소 비교다. 어떻게 하는 걸까? 자, 밑이 다른 경우에는 지수를 통일해 주셔야 돼요. 자, 밑이 다른 경우에는 뭐를 통일하라? 지수를 통일하라 라는 겁니다. 지수를 통일하면 밑이 어떤 아이들끼리? 큰 아이들이 전체값이 크게 되는 거죠. 지수가 똑같다는 전제를 깔면.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3개의 숫자를 먼저 줬어요. 그 3개의 숫자를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가 세제곱근의 3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4제곱근 5, 6제곱근 10이에요. 4제곱근 5, 6제곱근 10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를 먼저 3의 3분의 1제곱으로 처리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5에 4분의 1제곱, 10에 6분의 1제곱으로 처리한 다음에 저희 한번 볼까요? 이 아이는 3분의 1, 4분의 1, 6분의 1이에요. 자, 지수를 통일하고 싶잖아요. 분모의 최소 공배수가 뭘까요? 12죠. 그러면 이 모든 아이들을 12분의 1로 묶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12분의 1로 둬야지 여기도 12분의 1로 둬야지 여기도 12분의 1로 둬야지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자리에다가 3의 4제곱을 쓸 거예요. 약분하면 3분의 1승이 되도록. 그럼 얘는 5의 몇 승이 되도록? 3승. 얘는 10의 제곱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지수가 똑같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이 큰 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81, 얘는 125, 얘는 100이 됩니다. 누가 제일 클까요? 얘가 1등, 그쵸? 얘가 2등, 얘가 몇 등? 3등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대소비교가 밑이 서로 달라요. 밑이 다른 경우에는 뭐를 통일하라? 지수를 통일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지수의 확장 첫 번째, 여러분 여기까지 먼저 차근차근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고 난 다음에 이어서 다음 강좌를 듣도록 하세요. 잠시 뒤에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 자, 여러분. 자, 이제 지수의 법칙에서 지수의 확장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세 문제만 남아있는데요. 이 세 문제는 학교 기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파트예요. 그래도 이 세 문제를 잘 극복하시면 이제 지수의 확장이 드디어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수의 확장이 끝나고 지수 계산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저한테 선생님 저는 이 문제집도 다 풀었고 다른 문제집도 다 풀었어요. 혹시 또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학생들이 꼭 우리 시크릿 메스에서 있길 바래요. 자, 그러면 3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2x제곱은 5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A의 3x 더하기 그 다음 A의 마이너스 3x 분의 여기는 A의 x 빼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굉장히 복잡하다는 느낌이 조금 들죠. 그쵸? 근데 여기에서 A의 2x제곱 요 i를 이용해서 나는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거를 보더라도 A의 2x제곱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4개 중에서 일단 딱 한 개, A의 2x제곱을 만들기에 가장 무난한 i를 갖고 오는 거예요. 선생님은 요 i를 갖고 올게요. 요 i에다가 A의 x제곱을 곱하면 A의 2x제곱이 금방 나오죠. 근데 이 i한테만 그걸 적용할 수 없다 보니까 모든 항에다가 여기도 똑같이 A의 x제곱을 곱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시면 어차피 식이 변함이 없겠지. 그러면 이 i를 갖고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A의 2x제곱 빼기 1, 그 다음 A의 4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제곱이라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나는 이 하나의 i를 A의 2x제곱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나머지 i들도 A의 2x제곱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기가 쉽게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이 문제 푸는 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다가 나는 A의 x제곱하고 A의 x제곱을 곱해서 그쵸? A의 2x제곱을 만들려고 노력했구나. 이 i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빨간색 펜으로 분모 분자에 A의 x제곱을 곱했다 이 표시를 꼭 해주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고 나면 결론 A의 2x제곱은 5니까 5 빼기 1이고요. 얘는 이 i는 A의 2x제곱의 전체 제곱인 거죠. 그쵸? 전체 제곱인 거기 때문에 5, 5, 25 더하기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A의 마이너스 2x니까 5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i는 4분의 5분의 126이다 할 수 있고요. 4, 32, 4, 1은 4, 아이고다. 안 되네요. 2, 2는 4, 2, 6, 12, 2, 3은 6. 그래서 답은 10분의 63이 나오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고 나면 그 뒤로 넘겨서 다음 페이지에 가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40번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40번. 다 중요한 것들만 남아있다고 했죠? 14의 m제곱은 14의 m제곱은 16이다. 그 다음에 112의 n제곱하면 그 i는 32가 될 때, 자, n분의 4 빼기 뭐다? n분의 5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 아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아이도 자, 빨간색 펜을 드세요. 빨간색 펜을 들고 이 아이에서 나는 여기 보세요. 지수의 모양이 나는 여기는 m제곱인데 얘는 n분의 1제곱을 갖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가 분수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갖고 이런 형태의 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문제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 아이를 빨간색 펜으로 나 얘를 m을 없애주기 위해서 여기다 n분의 1제곱을 한 거예요.
그럼 이쪽에다가도 똑같이 n분의 1제곱을 하자. 이 계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아. n을 없애주기 위해서 n분의 1제곱을 해주고 여기도 똑같이 n분의 1제곱을 해줘야지 이거를 빨간색 펜으로 꼭 써놓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아이를 밑에 계산을 한번 써볼게요. 이 아이는 14는 16은 2의 4승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2의 4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수끼리 곱하는 거니까 2의 n분의 4제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112예요. 112는 얘는 2의 5제곱이기 때문에 2의 n분의 5제곱으로 바뀌게 되겠네요. 자, 그러고 나서 문제를 잘 째려봤더니 어때요? 여기에 n분의 4가 보이고요. 여기 n분의 5가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n분의 4 빼기 뭐가 되는 거야? n분의 5가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아, 그렇구나. 그럼 지수끼리 이렇게 뭐 처리가 되어 있다? 빼기 처리가 되어 있다는 거니까 결국 어떻게 풀자는 얘기야? 원래 숫자끼리 나누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14 나누기 112 이걸 계산해주면 얘가 2에 n분의 4 빼기 뭐가 될까요? n분의 5가 될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저 112를 계산을 잠깐 해볼까요? 그럼 이 아이는 112분의 14예요. 그럼 얘는 27에 14, 2, 5, 10, 2, 6, 12 7, 8에 56 이 아이는 8분의 1이 되겠네요. 8분의 1 그럼 이 아이는 2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되는 거고요. 결국 이 밑 2와 2가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지수값 n분의 4 빼기 n분의 3은 결국 마이너스 3의 값과 어떻다? 같으므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값은 마이너스 3이에요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랑 똑같이 그 뒤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밑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0이 아닌 실수에 대해서 여기를 40-1번 여기가 40-2번 보면 0이 아닌 실수 xy z에 대해서 3의 x제곱은 2의 y제곱은 6의 z제곱이래요.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일단 이렇게 A는 B는 C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해야 되는 행동이 뭐냐면 여기다가 는 K라고 놓고 푼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쓰세요. 자, 여기다가 문제 위에다가 빨간색 펜으로 A는 B는 C라고 되어 있는 꼴일 때는 는 K라고 놓고 푼다. 이 아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푸는 팁이 됩니다. 자, 그러면 A는 B는 C꼴 나왔구나. 나는 는 K라고 놔야지.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행동 40-1번에서 했던 행동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나는 x분의 1을 놔주고 여기에다가도 x분의 1을 놔주면 결국 뭐는 3은 k의 x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를 해줘야 됩니까? y분의 1을 해줘야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y분의 1을 해줄게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거 2는 k의 y분의 1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부분에다가 뭐를 해주자? z분의 1을 해주자. 그럼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z분의 1을 해줘야지. 자, 그러면 결국 뭐는 6은 k의 z분의 1이구나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고 나면 자, 여기서 보면 이 아이들의 형태가 어디에 올라가져 있냐면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 올라가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수들끼리 더해져 있고 여기는 뭐 되어 있다? 빼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네들끼리 3 곱하기 2 나누기 뭐야? 6 이렇게 해준다고 치면 밑이 똑같기 때문에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1꼴을 낼 거라는 거야. 얘랑 얘랑은 곱했기 때문에 지수끼리 더하고 얘는 나누었기 때문에 지수끼리 빼주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결론 얘는 1이 돼요. 이 아이가 뭐다? k의 0제곱이다 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결국 밑이 똑같으므로 이 아이는 지수값이 뭐가 되는구나?
0이 되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게 40-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지수법칙의 실생활의 활용이에요. 자, 여러분, 지수법칙의 실생활의 활용, 로그법칙의 실생활의 활용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그 중에 빈도수는 로그가 조금 더 많긴 하지만 지수 또는 로그의 실생활의 활용은 모든 학교에서 거의 시험에 낸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나 왠지 읽기 싫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내가 극복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마지막까지 힘을 짜내서 자, 마지막 44번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조금 힘내시다. 자, 여기는 어떤 식을 줬네요. 뭐라고 줬어요? P 곱하기 V의 3분의 4는 C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P하고 V랑 C가 뭔지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은 P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압력이래요. 그럼 쓰세요. 선생님은 씁니다. 이게 압력이란 뜻이구나. 그 다음에 V는 부피구나. 그리고 그랬을 때 이 아이는 일정한 상수값을 갖는구나 라는 거. 압력과 부피 사이에는 이렇게 일정한 상수값이 있다. 이렇게 둔 상태에서 문제를 읽어볼게요. 자, 맨 마지막에 두 번째 줄에 단열 과정에서 이 기체의 부피가 처음 부피의 18배가 되었을 때 이 부피 자리에 처음 부피라고 쳤을 때 여기에다가 8V를 넣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압력은 처음 압력에 K배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쨌든 압력과 부피의 곱은 항상 C로 일정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얘는 KP는 곱하기 8은 2의 3승이에요. 2의 3승에 3분의 4제곱 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곱하기 V에 뭐가 되는가? 3분의 4제곱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나는 요 I를 좀 적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쁘게 써주면 얘는 P 곱하기 V에 3분의 4제곱 곱하기 K 곱하기 얘 약분해서 2의 4제곱 이 I가 C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 곱하기 V의 3분의 4제곱은 C구나 라는 것을 위의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I를 어떻게 할까요? 약분할까요? 이렇게 약분하고 여기도 이렇게 약분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16 곱하기 K가 1이 되니까 K는 뭐가 될 거다? 16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이 정말 너무 괴로워했던 지수가 끝났습니다. 자, 좀 안타깝게도 지수가 끝났으니까 여러분 좀 한숨 돌리세요. 이제 쉬운 과정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지수보다 더 골 때리는 로그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자, 중단한 연습 문제를 통해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치지 말 것. 수원 파트에서는 수포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참고 버티는 자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 말을 명심하고 나는 반드시 참고 버티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자, 다음 시간에는 로그 계산을 갖고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습니다. 바이바이.